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결국 파행됐고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 후보자의 발언들이 비판 여론을 더 키웠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진 사퇴론에 휩싸여 있는 정 후보자는 그러나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청문회 파행 뒤 한밤중에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입니다. 마지막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속히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사퇴를 기정사실로 하며 정호영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특히 아들이 일반 전형에서 떨어진 서류를 이듬해 그대로 내고도 지역 전형에 합격한 게 특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4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데에는 주관적 개입이 없이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아들에 이어 딸의 의대 면접 당시 만점 몰아주기 의혹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정 후보자는 평가위원들이 딸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만점을 줬다고 답했는데 이들에게 만점을 준 건 다른 위원들로 확인됐습니다. 잘못 답변한 것입니다. 정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하면 땡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저녁 7시쯤 아예 집단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그 뒤로도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만 일해서 의대 입학 과정은 모른다며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막 이렇게 화들을 내시는데 저도 입학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누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정 후보자는 또 다시 돌아가도 자녀의 선택을 존중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 파행 뒤인 밤 11시에도 해명 자료를 2건 더 내놨습니다.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정 후보자가 버티기로 나오면서 최종 결정은 윤석열 당선인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당선인 측을 취재해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법 위에 정서법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선인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소형 기자입니다. 청문회에서 이딴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희는 조국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국민의힘은 지금 정호영을 보호하고 장관시켜주려고 정권 교체한 게 아니에요. 공직 수행하기에 제가 볼 때는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그럼 이런 이해충돌 상황을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대통령직 인수위 내부에서도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에 과연 부합하냐는 겁니다. 윤 당선인도 지금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JTBC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여도 법 위에 정서법이 있지 않냐며 여론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집단 퇴장한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특히 민주당에선 정 후보자의 거취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와 연계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은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결국 윤 당선인이 하루 이틀 여론의 흐름을 지켜본 뒤 정 후보자의 거취를 결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됐을 때만 해도 노동계에서 환영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허위 이력 의혹에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첫마디로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경력을 부풀려 초빙 교수에 임용됐다는 비판을 맞았습니다. 확인된 것만 10번이 넘습니다.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삼성 계열사에서 억대 자문료를 받고도 신고를 안 한 것은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누락됐습니다. 그건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부하 직원에게 고급 양주를 받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노동부는 이 후보자 해임을 권고했지만 이사회는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면죄부를 줬습니다. 근거 없음 이렇게 해서 사건이 종료가 됐는데 어쨌든 이런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제보도 접수됐지만 청문회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 2017년 7월과 8월경 노래방에서 동석한 하급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고 저기 나오죠. 감싸는 등 성추행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죠. 있었죠? 네, 익명신고가 있었습니다. 예, 익명신고 있었죠. 후보자가 되기 전 주장해왔던 업종별 최저임금 반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 최저임금 도입하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노동정책을 손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취임 즉시 병사들에게 20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는 공약을 당장 지킬 수 없다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현실적 문제가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선거 때 공약한 걸 인정한 셈입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소셜미디어에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석 달 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인수위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도 공약이 후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병사 봉급 200만 원은 우리 병사들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돼갑니까?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일부 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공약 발표 당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재정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못한 거네요. 그때는 의지가 강한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공약에 포함을 시켰던 겁니다. 윤 당선인이 외교안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드 추가 배치도 말이 바뀌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후퇴한 걸로 봐는 게 맞겠네요.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LSM-2나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